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퀴 경장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8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의 경제적 비용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거기 179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에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세 세금은 언제나 뜨거운 정치적 논쟁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776년 이때 국부론이 출간된 해가 되는데 이때 영국 정부가 미국 식민지에 부과한 세금은 미국인들이 이제 너무 많이 보스턴 차 사건처럼 너무 많이 세금을 거둔다 해가지고요 독립혁명을 촉발했다. 독립혁명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렇게요. 자, 미국의 정치가들은 2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세금의 어떤 적절한 규모와 구조를 놓고 논쟁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금을 낼지, 얼마나 내는 게 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는 게, 우리 뒤에 다시 또 얘기할 건데 어떻게 내는 게 공평한 조세 부담인가, 공평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텍스 구조를 설정할 것인가 논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올리버 웬들 홈즈가 세금은 우리가 문명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다. 이거는 필요하다고 본다니까요. 그래서 문명 사회를 위한 꼭 필요한 수단이 바로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현대 경제 생활에서 다음 단락에 보시면 굉장히 이 세금, 조세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챕터 6에서 수요 공급의 원리를 활용했었잖아요. 그거를 확장시켜 가지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 세금을 부과하잖아. 그래서 누구에게 부담을 하는 게 누구가 귀착이 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게 180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랑 그리고 세금을 때리게 되면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랑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거를 살펴보게 되고 누가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부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후생, 그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후생이라고 할게요. 경제적인 후생 측면에서 후생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살펴보게 될 겁니다. 즉, 이 경제적 후생이 감소하거든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 하고 그걸 바로 초과부담이라고 하는데 자, 그게 문명사회를 유지하는 비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다음 단락 보시면 자, 세금이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얼핏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고자 한다면 거기 나와 있죠. 누군가에게 주머니에서 세금 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누군가는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담의 크기가 이제 정부한테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세금을 냈는데 정부의 주머니로 가는 거야. 주머니로 세금이 돈이 가게 돼요. 달러라고 쓸게요. 그래서 텍스를 이렇게 부과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그랬잖아. 중간에 여기서 맞습니다. 이렇게 새는 게 생기는 거야. 낭비라고 할까? 중간에 세금 주머니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소실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는 여기 후생 감소가 발생한다. 이거를 그래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소비자는 세금 부과로, 조세 부과로 인해서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생산자는 낮은 가격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갭이 바로 조세 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내용을 보면서 차차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조세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챕터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금, 텍스를 때렸는데 챕터 6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하는데 공급자한테 때리나 수요자한테 때리나 미치는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 동등성 정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생산자, 공급자에게 때리면 공급 곡선 이렇게 상방 이동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가 0, 1, 2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 소비자한테 세금을 때린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0, 1, 2 이렇게 되니까 효과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효과는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얘기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과하든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거기도 나와 있듯이 이 그래프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균형점 0, 1, 2만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었고요. 요 1이 뭐였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고 2가 뭐였어?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고 요 둘의 차이가 바로 텍스, 조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가시겠죠?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자, 먼저 조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후생경작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이 후생경작 분석 도구라는 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재와 예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득과 부담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세금 부과가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볼 거야. 자, 다시요. 조세를 부과했더니 시장 참여자가 누구누구가 있냐면 거기 보시면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고요.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생산자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세금을 때리게 되는 정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 3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가 이제 시장에 참여해서 미치는 영향을요. 요거를 소비자 잉여 이렇게 얘기할 거고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이득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소비자 잉여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생산자한테 미치는 영향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생산자 잉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부의 잉여는 뭐야? 정부의 조세 수입이지. 정부가 세금을 거두게 되니까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정부 잉여 일관성 있게 이렇게 썼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쭉 가보시면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가 시장 참여해서 얻은 이득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이고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야. 세금을 부과했는데 아시겠지만 단위당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만큼의 텍스를 부과한 겁니다.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세금의 크기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요 크기 세금의 크기에다가 거래량이 이거야. Q야. 그래서 정부의 조세 수입은 단위당 얼마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거래량이 얼마니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면적이 바로 조세 수입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세 수입을 가지고 정부는 뭐를 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국가가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사용하는 거죠. 특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우리 뒤에 나중에 할 거야. 공공재와 같이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아니면은 경찰 조직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은 공공교육을 한다거나 민간 말고요. 사교육 말고 공교육이죠. 공공교육에 돈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빈민구제 이렇게 우리가 돈을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따라서 세금 부과가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세로부터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공공이 얻는 이득을 조세 수입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거두는 조세 수입이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에게 다 귀속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출에 의해서 이 혜택이 쓰는 거잖아. 이거 조세 수입을 걷어서 우리 주로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할 건데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쓰게 돼. 그걸 바로 정부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경찰 서비스, 교육 서비스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조세 수입의 크기가 요 연두 색깔의 박스 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정부의 조세 수입, 정부 잉여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우선 여기 한번 보시면요.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우선 복습을 잠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소비자 잉여라는 게 뭐예요? 소비자 잉여라는 게 자, 수요가 있고요. 공급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물건을 돈을 주고 사요. 얼마를 줍니까?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얘가 소비자 잉여. 그러니까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생산자 잉여를 볼게요. 생산자는 최소한 요만큼은 받으면 나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비자한테 이만큼을 받은 거잖아. 이해 가십니까? 이만큼을 받게 된 거야.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 나는 요만큼만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핑크 색깔만큼 받게 됐으니까 그 차이에 해당하는 녹색깔로 할까요? 요만큼의 차이가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산자 잉여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보시면 세금이 없을 때 소비자 잉여는 ABC, 생산자 잉여는 DF 찾으셨죠? 정부의 조세 수입은 없어요. 그래서 총 잉여는 A, B, C, D, E, 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이 바로 전체적인 총 잉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정부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금이 부과되었다라고 하면은요. 그랬을 때 세금이 부과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요.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를 파란 색깔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가 소비자 잉여가 된다니까 이렇게 이 A죠. A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생산자가 이만큼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한테. 근데 정부한테 갖다 바쳐야지 B와 D만큼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자, B와 D를 뭐라고 할까? 색깔을 뭐로 할까요? 아, 색깔이 그렇죠. 좋아요. 이걸로 할게요. 자, B와 D만큼이 이제 정부의 조세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색깔로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부의 조세 수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와 D만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정부한테 이제 갖다 바치니까 생산자 손에 떨어지는 것은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야. 요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F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비자 잉여는 얼마나 감소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이 되니까 B와 C만큼이 날아가게 된 거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소비자가 잉여가 감소하게 된 크기는 여기서부터 B와 요만큼 날아가게 된 거 뭐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요만큼 날아갔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와 C만큼이 날아가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생산자 잉여가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전체에서 이만큼이 됐으니까 D와 이만큼이 이렇게 날아가게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D와 이만큼이 이렇게 해서 날아가게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돼? B와 D만큼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총 잉여를 보니까 중간에 사라진 게 있어. 이게 사라졌어. 예, C와 이만큼이.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의 일부가 되는 여기 C만큼이 사라져서 허공으로 날아가게 되고요. 예,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이 원래 생산자 잉여였었는데 요만큼이 또 날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을 합치게 된 것을 바로 우리는 사회적 후생 손실, 순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그림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183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총 합친 것을 총잉여라고 하고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경제적 전체적인 후생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은 여기 A, B, C, D, E, F 이렇게 있는데 조세가 부과된 후에 A, B, D, F가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C와 이만큼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183페이지 밑에 경제적 후생의 변화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세금 부과의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금이 없는 경우랑 세금이 부과된 경우랑 요거를 같이 비교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before 세금 부과 전, 요게 after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 전, 후 비교 정세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세금 부과의 효과를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B와 C만큼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D와 E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조세 수입은 B 플러스 D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금이 부과되면 자 거기 소비자와 생산자 후생은 감소하고 정부의 후생은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소비자와 생산자한테 정부가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후생의 변화는 다음 달락 거기 보시면 요게 총 후생의 변화야. 요렇게 오각형 같이 모양이 됐습니까? 요게 총 후생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변화는 소비자 잉여의 감소, 생산자 잉여의 감소, 정부의 조세 수입의 증가 요거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하게 되면 총 잉여가 C 플러스 2만큼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C와 E만큼이 감소하게 됐고요. 세금 부과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 후생의 감소가 따라오시고 계시죠. 조세 수입을 증가한다. 그러니까 여기 비교를 하게 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의 크기는 여기 나와 있는 핑크 색깔인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후생이 감소한 크기는 여기 오각형 면적만큼이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의 이 크기 있잖아요. 이만큼이 돈이 어디 갔어? 이렇게 된다고. 자, 다시 소비자와 생산자는 정부가 세금을 하다 보니까 누가 세금을 많이 내는가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B와 소비자와 생산자 같이 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이 감소했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100만 원의 세금을 냈어. 근데 받아간 정부는 이게 90만 원밖에 안 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보다 정부가 가져가는 게 그만큼 더 작아요. 중간에 돈이 어디로 새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 크기를요. 자, 거기 네 번째 줄 볼까요? 세금 부과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 감소가 정부 조세 수입을 증가를 능가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크기가 정부의 잉여라고 쓸게요. 조세 수입 이거보다 더 크게 되는 거다. 그 차이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 부과 등과 같은 시장 왜곡 현상에 따른 경제적 총수 잉여의 순 감소를 경제적 순손실 이거요. 이거를 경제적 풀어서 순손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순손실 네.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데드웨이 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드 죽었어요. 무게가 사라진 거야. 사라진 거죠. 웨이트 로스 이렇게 해서요. DW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이제 번역을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역을 하기도 합니다. 사중 손실 이렇게도 해. 죽을 사자, 무게중자야. 이렇게도 하고 아니면 자중 손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중 손실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의 무게라고 해서 항만 해운에서 그 배의 무게 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물건 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역도 선수가 역기를 이렇게 드는데 이걸 힘이 세게 해서 많이 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무게를 자기가 키워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들면서 자기 몸무게, 자기까지 몸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일어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스스로 부담하는 또 무게, 그걸 바로 자중 손실. 그로 인해서 내가 들 수 있는 건 증가하지만 내 몸무게까지는 또 빼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러면 거기 마지막 단락 볼게요. 세금 부과가 왜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게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경제적 순손실이 왜 발생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예, 그거야.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정상적인 경우 시장이 희소한 자원을 시장 자체가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없게 되면 사회 전체 후생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되는 거야. 네, 이해 가시겠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세금이 부과되면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저 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게 뭐 로켓같이 색깔이 다채롭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요. 그렇죠?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요.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요.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줄 소비자는 소비량을 줄이려고 해.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건을 이렇게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공급량을 줄이려고 해. 가격이 싸지게 되니까 나도 생산 안 해.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Q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결과적으로 그림에서 거래량이 Q1에서 Q2로 감소하게 되는 것처럼 시장의 규모가 최적 수준보다 여기가 최적 수준입니다. 여기가 최적 수준인데 요 최적 수준보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는 경제 주체들의 유인 구조를 바꿔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세를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경제적 순손실과 자유거래의 이득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세금이 왜 경제적 순손실을 야기하는가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거기 사례 살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말리크가 매주 100달러를 받고 메이의 집을 청소해 준대요. 여기가 메이 집이야. 메이. 그래서 이렇게 메이 이렇게 써 있어요. 메이 집이야. 근데 여기 말리크라는 사람이 청소를 해줍니다. 이렇게 청소를 해줘요. 청소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얼마를 받습니까? 하면은 청소를 해주고 1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말리크의 시간당 기회비용은 80달러이지만 그러니까 말리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시간 일을 해주면 100달러를 받는데 시간당 비용은 코스트라고 할게요. 얼마냐면은 80달러인 거야. 그럼 말리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말이야 시간을 이렇게 그냥 딴 데서 그냥 최소한 일을 하도록 만들려면 80 이상 주면 일할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당 기회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달러를 주게 되니까 말리크 입장에서는 20달러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치? 자기는 80달러만 받아도 뭔가 이게 딴 데서 이걸 안 하고 딴 걸 하게 되면은 자기가 80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게 돼서 그만큼이 바로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회비용이죠. 근데 여기 청소를 해주게 됨으로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달러를 받게 되면 20달러 이득을 얻게 됩니다. 자, 근데 메이는요. 말리크가 청소를 해주면서 얻게 되는 이득이 거기 보시면 120 이게 바로 메이의 베네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청소를 이렇게 해주면서 깨끗해져서 얻게 되는 편익이 120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리크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잉여를 얻게 돼요. 왜냐면 100달러를 지불하면서 120달러의 편익을 얻게 됐으니까 그 차이만큼 20달러가 이득 이렇게 얻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청소를 해주는 말리크도 이득이고 여기 나와 있는 메이도 그냥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20의 이득을 얻게 돼.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소비자가 메이가 되는 것이고 서비스 공급자, 생산자가 말리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창출된 총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창출된 총 잉여는 그치, 요거 두 개 더한 4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잉여는 4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다가 세금 폭탄을 때렸다라고 할게요.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세금을 때렸습니다. 얼마를 때렸나 봤더니 50달러의 세금을 때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50달러의 세금을 때렸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거기 달락에 한번 보세요. 세금을 납부하고도 말리크와 메이의 후생이 전보다 증가할 수 있는가? 그러한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데 자, 메이는요 청소에 대해서 최대한 얼마까지 베네핏을 이렇게 얻게 되니까 메이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12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말리크 입장에서는요 최소한 나는 말이야 80은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다시 메이가 집 청소를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은 120달러까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80달러가 되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120달러 이렇게 되고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80달러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100달러 이렇게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금을 50달러를 부과하게 됐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0달러를 제하게 되면 말리크한테 만약에 세금을 때렸다 할게요. 그럼 말리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시면 최대 120달러에서 50달러를 제하고 나면 말리크는 70달러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텍스를 메이한테 부과했다 할게. 그럼 메이 입장에서는
메이 입장에서 이렇게 텍스를 부과받으면 여기서 50달러를 뺀 자기가 편익이 이렇게 되는 건데 정부한테 세금을 갖다 줘야 되니까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어떻게 내려간단 말이야. 이렇게 70으로 하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돼? 안 맞는 거지. 왜냐면 말리크는 최소한 80달러는 받아야겠는데 메이는 세금 내는 것까지 생각하면 야 나는 70까지밖에 줄 수 없는 걸? 왜냐면 내가 이 청소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편익이 120인데 정부한테 50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지불을 하려는 금액은 더 이상 바뀔 수 없으니까 이만큼 바뀌어서 70까지만 맥스로 줄 수 있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얘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생각하는데 조세 부과 후 세후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이렇게 70달러가 됩니다. 그 거래가 이루어져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거래가 꽝 하고 없어지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세금 50달러를 제하면 말리크는 70달러만 받기 때문에 80달러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80달러 유지하려고 하면 메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얼마를 줘야 되냐면 얘가 80을 유지하려고 해 최소한. 그러면 메이 입장에서는 여기다 50을 더 얹어줘야 되니까 130까지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30을 메이가 지불해야지 얘는 80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아니면 세금을 얘한테 떼는 거야. 청소하는 말리크한테 때렸다 하시면 돼요. 그럼 자기는 최소한 80달러는 유지해야 되는데 50만큼을 이렇게 세금을 얘한테 때리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말리크 입장에서는 어떻게? 80에다 50을 더한 130만큼을 세후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으로 바뀌게 된다고. 왜냐면 자기의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원래 80이었는데 아니 세금을 내래.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130달러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뭐야? 해가지고 안 맞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메이 입장에서는 맥스 120까지 줄 생각이 있는데 세금을 얘한테 때리게 되면 어차피 효과는 똑같으니까 130으로 올라가는 거야. 야, 나는 130은 받아야겠는데 뭐 나는 120 이상은 안 줄 건데 됐어, 없었던 일로 해가지고요 이런 청소 서비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거래는 성립할 수 없고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따라서 거래가 사라지고 성립이 안 됩니다. 사라지고 정부의 이런 조세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요 어떤 일이 발생한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리크는 소득을 누릴 수 없고 그치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는데 메이의 집은 지저분해진다. 이렇게 둘 다 후생이 여기 40달러의 사회적인 후생이 날라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중 손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래서 다음 달러 볼게요. 이들이 세금 부과 전에 누리던 잉여의 합은 여기 20, 20 해서 40달러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금 부과로 인해서 말리크와 메이는 20달러씩 40달러의 복지가 감소하게 되었고 그들이 거래를 포기했기 때문에 정부도 조세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간 것도 아니고 메이와 말리크도 잉여가 날아가고 이 40달러가 어떻게 된다? 그게 바로 경제적 순손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음 줄에 보시면 손실을 보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뭐였다? 네, 이겁니다. 자, 여기 밑줄 치세요. 세금을 때림으로써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있었을 텐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자유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세금이 봉쇄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부과했잖아. 조세로 인해 가지고 요 이득을 날려버렸다. 책에서는 봉쇄라는 표현을 foreclosure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날려버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앞에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C와 E가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에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밑에 나와 있는데
소비자가 내는 세금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자가 받게 되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의 네, 여기 나와 있는 상실된 자유거래 이득 여기 보시면 요만큼이 있으면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 이 파란 색깔이 뭐야? 소비자가 얻게 되는 편익이야.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입니다. 이 빨간 색깔이 뭐야? 생산자가 최소한 지불하려는 금액이고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야.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있었으면 이만큼의 이득이 있었을 텐데 거래가 사라져서 이만큼이 상실되었다. 보시면 돼요. 각각의 거래 단위당 이만큼이지. 여기 이 차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차이만큼이 날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바로 뭐다? 삼각형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소비자의 지불 용의와 생산자의 비용 차이. 그게 바로 이거야.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용의와 여기 보시면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그 비용의 차이. 즉 거래를 통한 이득이 세금보다 작게 되면은 이게 이득이잖아. 여기 보시면 자, 다시 이게 이득이잖아. 이득의 크기가 세금의 크기 이거 아닙니까? 세금의 크기보다 작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거래가 무산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이득이 더 큰 거잖아, 이만큼. 그러니까 세금보다는 이게 텍스인데 텍스의 크기보다 이득이 크니까 이때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세금을 내고도 남는 게 있는 거야. 여기는 이제 이득이 세금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됐어.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래가 세금 부과로 인해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는 잠재적 잉여가 바로 경제적 순손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경우 재화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것인가? 경제적 순손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금 거둔 그 크기가 50이라는 세금의 크기가 텍스가 50이었습니다. 이 50의 크기가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네, 요게 40입니다. 요거보다 큰 경우에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에 보시면 소비자 잉여 감소와 생산자 잉여 감소의 합이 여기 나와 있는 세금 수입보다 클 때 이게 바로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바로 앞에 봤었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도나는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데 객실의 요금이 하루에 숙박에 $300가 되고요. 이는 도나의 비용과 같은 금액이다. 네, 여기 보시면 호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숙박에 $300가 되고 있고요. 잠재 고객인 샘, 해리, 빌은 각각 하루 숙박에 얼마? 여기 보시면 500, 325, $250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숙박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최대한 willingness to pay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정부가 하루 숙박 요금에다가 $50의 세금을 부과하자. 자, $50 세금을 때렸습니다. 여기다가 텍스를 이렇게 부과하자. 자, 그러면 도나는 객실 요금을 $350로 인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 300에서 $350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인 순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거지. 우리 소비자 잉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명의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는 $300 이렇게 가격을 지불할 생각이 있었어. 자, 그래서 원래 300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빌은 $500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500 낼 생각이 있고 삐딱하게 그렸네요. 두 번째는 $325 이렇게 낼 생각이 있고 세 번째는 $250 이렇게 내니까 세 번째인 빌은 아예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샘과 해리만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얘가 이제 첫 번째 사람인 샘, 두 번째 사람인 해리, 세 번째 사람인 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원래 정부가 조세 세금을 때리지 않았을 때는 각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수평으로 $300를 일정하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박스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돼요? 다시 정리하면 여기가 300이잖아. 그럼 얘는 최대한 $500까지 낼 생각이 있었고 처음에 $200 이렇게 되죠. 얘는 어떻게 해요? 250 여기 325잖아. 325 이렇게 되니까 25만큼 또 이득을 얻게 되고 얘는 250 하니까 나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요게 25, 200 요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산자 잉여를 없애고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500에서 300을 뺀 200 더하기 325에서 300을 뺀 2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금을 부과했어. 그래서 가격을 350으로 올렸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350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야, 가격이. 이해 가시죠? 자, 가격이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세금 부과로 텍스로 가격이 인상됩니다.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은 어떻게? 쌤은 구입을 해. 왜냐면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500이니까 그냥 소비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해리가 야, 나 이용 안 할래 하고 포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 해리가 얻게 되는 잉여가 날아가 버리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쌤은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잉여가 줄어들어. 소비자 잉여가 주는데 그만큼의 약간 일부가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또 넘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리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리가 이용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해리가 얻게 되는 잉여인 거기 나와 있는 $25만큼 그치? 이득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순손실은 그래서 정리하면 해리가 거래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서 후생이 감소합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시장쪽 빌은 소비를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 25만큼이 바로 사회적 순손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피아는 스카이에게 매주 잔디 깎는 대가로 $50를 지불합니다. 소피아의 집이에요. 소피아의 집. 집이 아름다운 이런 집입니다. 소피아. 이렇게 있는데 잔디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잔디가 이렇게 우거지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여기 스카이가 있어. 스카이. 하늘이네. 아무튼 스카이가 있는데 스카스라고 썼어요. 죄송합니다. 스카이. 자, 스카이가 있는데 스카이가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잔디를 깎나 봐요. 잔디를 죄송해요. 간디를 깎는다고 그랬어요. 예. 깎는 대가로 $50를 지불한대. 그래서 대가로 $50를 이렇게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정부가 스카이에게 잔디 깎는 소득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부과했대. 그래서 이거 뭐 그래프로 뭐 살짝 그려도 되겠지만 이렇게 정부가 텍스로 스카이한테 내라고 했대요. $10를 부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그 결과 스카이는 거기 보니까 소피아로부터 임금이 인상됐나 봐. 50이 아니라 $60로 이렇게 임금을 더 올려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고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고 경제적 순손실은 각각 얼마가 되는가?
우선 첫 번째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스카이 입장에서는 정부한테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세금 내기 전에는 스카이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50을 받았잖아. 근데 정부한테 세금 내면 원래 40으로 줄어드는데 소피아가 집이 부자인가 봐. 그냥 $60로 임금을 올려줬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스카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그렇지. 스카이 입장에서는 굳이 그냥 뭐 올려줬으니까 계속 거래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거래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스카이 입장에서는 $60를 받았지만 이 표로도 정리해 보세요. 세금 100을 내고 나면 $50 그대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 입장에서는 손해되는 게 없어. 스카이가 공급자잖아. 그래서 생산자잖아. 잉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피아는 어떻게 됩니까? 잔디 깎는 뭐 그 혜택이 만약에 100이라고 할게 편익이 100이라는 베네핏을 누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를 주게 되면은 100에서 50을 뺀 50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데 이제는 60을 줘야 되니까 100에서 60을 뺀 40만큼이 소비자 잉여로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그만큼 자기가 얻게 되는 잉여는 10만큼 감소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경제적인 순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순손실은 사회적 후생 손실입니다. 아니면 이걸 나중에 excess burden 해가지고요.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도 붙이긴 합니다. 조세론이나 뭐 재정학 뭐 이렇게 그런 데선 초과 부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뭐냐면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한 게 조세 부과한 것보다 더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제적 순손실은 바로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 거래가 위축되거나 거래가 사라졌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거래가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소멸, 또는 거래가 위축 시 발생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가 계속 유지되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은 없어.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0, 마이너스 10, 여기서 0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반부는 한 요 정도 해서 우리가 살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경제적 순손실의 결정 요인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